아이고. 어디 보자. 테스트 답지는 따로. 나중에 시험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톡방에 테스트 그대로 올릴 거예요. 이게 누가 봤는지 누가 안 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되게 복잡해요. 누군 주고 안 주고. 그래서 시험지 같은 경우도 이제 톡방에 올려도 나중에 수업 끝나고 올릴 겁니다. 일단은 기본 시험지를, 그 다음에 해설지는 그런 친구들한테까지 다 받은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올릴 거예요. 민서? 네. 응. 그냥 다 못했어? 민서가 너야? 몇 개 맞을까? 개수를 세. 저는 저는 딱 그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것도 없어요. 개수, 엔드 질문, 그러고 진도 다시 이겁니다. 네, 그다음에 민주. 난 개수가 중요해. 이런 은서, 동영상. 그다음에 이왕이 실강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창일이 29개.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 거. 지우. 그다음에 재영이. 저는 앞부분이죠. 맞다. 재영. 이런 경우에 뭐냐면요. 이게 방학이 끝나기 전에 모든 칸이 다 채워지도록 혹시라도 밀리면 그 다음에라도 채점한 다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고 톡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매 수업마다 비어 있는 거 보고 혹시 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할 텐데 이렇게 차근차근 좀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준기. 저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용규. 저도 응. 다 해보지 못했어요. 네, 알았어. 일단 예인이. 16개. 그렇죠. 역시. 그냥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거랑 테스트 두 가지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과제 같은 경우는 열심히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테스트는 어느 정도 약간의 순발력, 약간 재능이죠. 좀. 자, 일단 지난번에 한 중복조합 일단 과제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간 줄 때 하세요. 자, 191번부터 있는 과제를 질문 218번. 또 219. 226. 쓸 수 있어요, 별로. 오늘 경험해주라는 게 또
해설 보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또 없으면은 요 정도만. 일단은 218번은 내가 설명할 게 없죠. 이거는 나에게 설명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앞에서 설명한다고 너희들의 실력과 이해도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적당히 노가다 하시면 돼요. 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솔직히 이거는 중복조합으로 풀 건덕지도 하나도 없어요. 적당히 케이스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붙이듯이 케이스 나누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 A 더하기 B가 N인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1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앞에서 풀어봐야 그냥 내가 푸는 거지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19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건데 ABC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 존재한다. 즉 ABC가 이렇게 있다면 C의 바운더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A 더하기 B라는 값으로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준을 A로 잡을 거냐 C로 잡을 거냐 그 정도만 너희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A를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A를 기준으로 센다. A가 1인 경우 한번 볼게요. A가 1인 경우 1보다 B가 크고 C가 크고 B 플러스 1보다 작아요. 어때요? C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죠. 그러니까 A가 최소한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C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될 거고요. 한 가지가 될 거고요. B 플러스 1. C는 B 플러스 1이라는 값 하나만 가능한 거고 이 값이 지금 22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이니까 B는 최소한 3이고 그러면 4부터 20까지 이런 형태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A가 2인 경우에는 4부터 20까지 해주면 17가지가 되겠죠. A가 3인 경우 한번 해볼까요? 3보다 크고 B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 C가 B 플러스 2인 경우 C가 B 플러스 3인 경우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B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B가 3보다 크다. 즉 4 이상이니까 6 이상이 될 거고 얘는 7 이상이 될 거고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6부터 20이라는 거는 15가지 7부터 20이라는 거는 14가지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A가 어디까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가 기껏해야 9를 한번 볼게요. 9 B C B 플러스 9 왜냐하면 아니죠. A가 9가 아니죠. A가 될 수 있는 건 20, 19, 18까지 될 수 있겠네요. A가 18까지. 물론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18, B, C, B 더하기 18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 C가 22하니까 될 수 있는 거는 19, 20 한 가지밖에 없는 게 뻔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케이스 나눠가지고 그때마다 경우의 수 구해서 그 안에서 규칙성을 조금만 발견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식이 보일 거예요. 이런 게 수능형 문제예요. 다 모의고사 기출이고. 이런 카운팅은
지금처럼 적당한 길을 얘기해줄 충분하다. 그 이상 해봐야 시간 낭비. 근데 이런 문제는 뭐 깔끔하죠. 세 자리 자연수예요. x, y, z가 다 세 자리 자연수. 그래서 x, y, z를 a1, a2, a3 즉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b1, b2, b3, c1, c2, c3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합이 2017. 자, 그럼 각 자릿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그럼 뻔하죠. A3 더하기 B3 더하기 C3 요거의 합은 7. 이게 만약에 8이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7이니까 얘는 27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 더하기 C2는 27인 마당에 얘는 9로 끝나니까 19가 맥시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A1 더하기 B1 더하기 C1은 18이 되겠죠. 자, 얘네들에서 얘는 당연히 한 가지가 될 거고요. 이거는 중요한 게 얘네들 값이 0에서 9가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생각해둔 우리가 가르쳤던 얘네들이 전부 다 0에서 9 그럼 9, 3, 27 해주면 27에서 19 빼면은 8이고 3H8 이렇게 좀 심플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얘네들은 맨 앞에 즉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1에서 9예요.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치환을 한다라 그러면 9-A1을 뭐 x라고 놓는다? 그럼 1에서 9니까 x라는 값은 0에서 8이라는 값을 갖겠죠. y, g 마찬가지고요. 더한 게 9, 3, 27에서 빼주면 는 9. 셋의 합이 9인데 0에서 8까지 오케이. 그럼 3h9 마이너스 혹시라도 900, 090, 009 이런 경우는 안 되니까 세 가지를 빼자. 11 컨비네이션 9, 55에서 빼니까 52 1, 45, 52 곱해주면 되겠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다음부터는 개인 역량이죠. 얼마나 열심히 중복조합에 대해서 연습을 했느냐. 226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이런 류의 문제가 갑자기 몇 년도쯤에 좀 막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됐잖아요. 수능에서. 너네들이 그쪽에 관심이 없어도 어느 정도 들리는 얘기는 있죠. 기하라는 과목이 원래 기백이었는데 기하와 벡터였는데 기하가 되면서 공간도형의 방정식이 빠져왔어요. 그래서 흔히 옛날에 공도백이라고 했는데 원래 거기 문제가 수능에서 29번 자리를 항상 지켜왔어요. 그만큼 미적분 다음에 항상 위치를. 그런데 얘가 교과에서 빠졌네. 그럼 29번에 어떤 걸 넣을까? 2019년, 18년, 20년 요쯤에 이런 문제들을 엄청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좀 지저분한 확통 문제들. (226번도) 그쯤 나온 문제인데 말 그대로 지저분할 뿐입니다. 요건 한번 해볼까요? 4명의 학생 A, B, C 에서 검은색 모자 6개와 흰색 모자 6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각 학생의 1개 이상의 모자를 받는다. A, B, C, D가 받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모자가 그 다음에 A가 받는 검은색 모자의 개수는 4개 이상이다. 오케이, 너 4개 이상. 그 다음에 학생 A가 받는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A를 포함하여 2명뿐이다.
한 명 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총합 6개, 6개. 뭔가 엄청 빡셀 것 같지만 첫 번째 이 검은색 모자의 개수 4개 이상이잖아요.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로 나눠서 하자고. 그러면은 4개일 때는 나머지 2개를 4200 혹은 4110 요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일단 이게 검은색 모자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볼 거는 51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혹시나 6000. 이렇게. 일단 이렇게 나눠놓고 봅니다. 이러면, 아, 이 문제 그렇게 빡세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런 거잖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 이렇게 쓰고도 꼭 곱하기 3을 해버릇 하세요. 왜냐하면 200, 020, 00이 똑같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까먹지 않게 나중에 꼭 곱하기 3을 하겠다. 이렇게. 이거는 뭐 할 필요 없고. 자, 4200인 경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때 흰 공은요 4개보다 적게 들어와야 돼. 여기에 0, 1, 2, 3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만 흰 공보다 검은 공이 더 많을 수가 있어. 다른 애들은 불가능해. 그럼 얘는 0 아니면 1이란 말이야. 잘 봐요. 만약에 얘네들이 00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흰 공을 가져야 되는데 흰 공이 6개야. 6개를 1, 5부터 5, 1까지 5가지 방법이 있겠지. 중복조합 쓸 이유가 없어요. 적당히 노가다하면 돼. 자, 볼게요.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5.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면은 5개니까 1, 4부터 4, 1, 4. 4. 3. 아이씨, 이걸 안 했지. 3. 그 다음에 나도 헷갈리네. 5, 4, 4, 다시 3,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2.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1. 더해주면 24? 맞나요? 어때? 맞는 것 같아? 너희들도 같이 해봐. 자, 거기다 곱하기 3 하면은 이 경우에는 72가지라고 해봅시다. 일단 이노가다야. 이노가다. 그럼 4110이야. 그러면은 잘 봐. 얘는 0, 1, 2, 3인데 둘 중에 누가 흰 공보다 검은 공을 더 많이 가질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넌 0개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놓고 나중에 꼭 까먹지 않게 곱하기 2 해줘야죠. 그럼 얘가 0개면 얘는 1개보다 더 많거나 같은 흰 공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얘는 당연히 1개 이상이어야 돼.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00이야. 6개야. 둘 다 나눠 갔는데 1개 이상씩 나눠 가져야 돼. 5. 요렇게 하면 5개 나왔으니까 넷. 3, 2 곱하기 6 14, 84.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얘가 0, 1, 2, 3, 4 가질 수 있고요. 얘밖에 안 되네. 너는 무조건 0개. 그럼 이렇게 마찬가지죠. 5, 4, 3, 2, 1 곱하기 3 해주면 45. 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72, 84, 45 156이니까 201가지. 오케이?
하시고 226번은 꼭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영이도 숙제 채점했으면 톡으로 몇 개 맞았는지 중복자 36문제 중에 몇 개 맞았는지 톡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자,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이제 원순열로 넘어갈 겁니다. 원순열. 그래서 오늘은 원순열하고 채색하기라고 하죠. 색칠하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들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과제가 좀 많을 겁니다. 이게 교과서 문제들이 붙어있거든요. 한 60문제 정도 돼요. 근데 계속 강조할 거지만 교과서는 꼭 풀어봐야 됩니다. 원순열. 우리가 원순열을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일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원순열 문제 맨날 그놈 원탁 나오죠. 집에 원탁 쓰는 사람 있어요? 집에 식탁이 원탁이다. 우리 집은 진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문제는 원탁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원탁은 제가 식당 같은 데 다녀보면 이제 일단 중국집에서 원탁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약간 옛날 분위기의 고깃집 그 철자로 되어 있는, 그쵸? 느낌 알죠? 네. 요새는 이제 냉삼, 한때 냉삼, 레트로 여기서 그런 집. 자, 그런 데에서나 볼 수 있는 원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서조차도 주요 환경을 고려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순열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원순열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벌써 한 10몇 년쯤 됐는데 요새 뭐 예능 프로그램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연말에 보면 항상 뭐 연예대상 이런 데 꼭 올라오는 그 러닝맨 같은 데 보면은 이러한 벌칙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진정한 원순열입니다. 돌린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한 8칸 정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무슨 벌칙을 이렇게 적고 막 돌린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돌려서 같은 건 같은 걸로 본다. 이런 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순열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n분의 n팩이라는 개념과 n-1팩. 어떨 때는 이게 유리하고 어떨 때는 이게 유리합니다. 위에는 어떤 거냐면은 돌려서 같은 게 n개다. 그러니까 n으로 나눠야 된다 라는 걸 이해했을 때 n분의 n팩인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어떤 식이냐면 그렇다라 그러면은 한 놈만 와가지고 먼저 테이블을 붙잡고 있자.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니까 나머지 않는 건 n-1팩이다. 이게 이해하기 편할 때가 있고 이게 이해하기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병행해서 가져갈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227번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인 원순열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간단히 살펴보면은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 4명과 여자 4명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남녀가 꼭 한 명씩 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앉을지 어떻게 짝을 지을지 먼저 결정을 해주고 그 짝을 이룬 사람들끼리 여기에 둘러앉는 게
4분의 4패. 남녀 사이에는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 2의 4승.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값은 요것만 계산해주면 상수 A가 96이라고 쉽게 알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228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조건은 너무 흔하니까 사이사이에 끼어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역으로 여학생이 5명이고 남학생이 17명인데 여학생들 사이사이에 남학생들을 적어도 1명이 아닌 적어도 2명으로 줬을 때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학생들이 먼저 자리에 앉은 뒤 4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남학생들이 앉을 의자를 갖다 놓는 거죠. 의자. 근데 5개의 합이 17개인데 다 2 이상이니까 2, 5, 10 빼면은 5H 7. and 남학생들 가서 앉으세요. 17패. 이런 간단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거기 밑에 있는 229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것들 해보면 충분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230번을 보면요. 자, 이렇게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처음에 풀 땐 그렇게 풀죠. 자, 여기부터 한번 칠하면 7가지, 남은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여기를 칠해볼까요? 3분의 3패. 자, 이제 남은 3개의 색으로 여기를 칠할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개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미 칠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칠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가질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3분의 3팩이 아니라 단순히 3팩이야. 그래놓고 보니까 쭉 그냥 3분의 7팩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개념인 거예요. 그냥 7팩인데 돌려서 같은 게 3개씩 있으니까 3분의 7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조금 달라집니다. 결국 나중에 편리한 거는 이거겠죠. 근데 이거는 엄청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지금 쉬운 것만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너희들 원순열하면 떠오르는 정리가 있잖아요. 막 특히 CMS 이런 데서 보면은 한 달 동안 그것만 가르치죠. 나오지도 않는다. 언사이드 정리.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없잖아. 그거야. 뭘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시험 문제로 나오지도 않는데.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번사이드 CRM이라고 나중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엄청 복잡한 정리. 그거를 그냥 학원 입맛에 맞게 일부를 떼다가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쪽으로는 번사이드 시어럼이라는 거와 호야의 열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호야라는 수학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쪽 그건 너무 일반화한 거예요. 내신에서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영재 입시할 때도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자, 넘겨서 232번으로 너희들의 역량을 한번 보여주세요. 원순열 좀 합니다.
그때 나랑 경시 수업했었죠. 네, 그때는 이제 이런저런 수업, 뭐 연대용지원 수업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인연이 있던 친구들 가끔 만나요. 여기저기 영재구나 과고 가서 반가워. 김나영이라고 알잖아. 교실이 조금 따뜻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항상 뒷문을 좀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이었던 거라서 단열이 잘 돼요.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단열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좀 따뜻해, 진짜로. 흔히 얘기하는 외풍? 상가 건물들은 외풍이 되게 심한데 풀면서 느끼겠지만 0123 웬만하면은 6건으로 풀지 마세요. 4가지 케이스를 다 따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232. 잘 안되더라도 한 가지 케이스라도 한번 해보세요. 왜 6건으로 풀려고 하지 마냐면 난 4개 이거 한 번에 맞추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이게 원순열이다 보니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되도록 4가지 케이스를 다 따로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다 더했을 때 그 결과값이 전체 총 합과,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면은 6개의 구술이니까 5팩, 즉 120까지겠죠. 120이 나오는가까지. 지난 수업 시간에 몬스터 얘기하지 않았나?
2010년도 초반에 그때는 이제 저런 류의 레드볼이나 몬스터들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게 핫식스였어요. 전국에서 핫식스가 가장 많이 팔린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냐?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앞에 있는 편의점이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다들 한두 캔씩 마시고 들어가죠. 아이고, 너희들은 그 옆에 있는 하이원 스키장을 가겠지만 자, 232번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A1, B1, A2, B2, A3, B3 이렇게 같은 숫자가 되어 있는 것끼리 몇 쌍이나 이웃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K가 3인 거, K가 3인 게 제일 쉽죠? A1, B1 묶어버리고 A2, B2 묶어버리고 A3, B3 묶어버리면 2패 곱하기 자리 바꾸는 거 2의 세제곱 해주면 16가지. 가장 쉽게 나오는 경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K가 0인 거는 이게 학생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포배를 좋아합니다. 무난한 포배 전체 우팩에서 A1, B1이 이웃하거나 A2, B2가 이웃하거나 A3, B3가 이웃하는 경우를 다 빼버려. 우팩에서 얘네들 이웃하는 거는 둘이 묶어가지고 회전시켜서 둘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만 고민하면 되니까 곱하기 그런 거 3번 빼고 더하기 얘도 이웃하고 얘도 이웃한다 그러면은 3팩 곱하기 2의 제곱 그런 거 3번 다시 더하고 마지막으로 셋 다 이웃하는 2팩 곱하기 2의 세제곱 빼주면 되겠죠. 어디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24, 84는 24, 48, 24 24에서 10이죠. sorry.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64, 24, 72 그럼 48, 48에서 16 빼니까 3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K가 1인 경우는 A1, B1을 이렇게 이웃시켜 놓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포배를 해도 괜찮아요. 요 4개 가지고 포배를 해도 무슨 얘기냐면 니네만 이웃해 일단 3을 곱하고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를 곱하고 나머지 4개를 여기다 배열하는데 이 안에서 포배를 하는 거죠. 4팩에서 일렬로 얘네 4개를 배열하는데 얘가 이웃한다? 그러면은 빼기 3팩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도 더하기 둘 다 이웃하는 2팩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86에 48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내 손으로 노가다 해도 돼요. 적당히. 그 다음에 K가 2인 경우 K가 2인 경우는 원래는 이게 맞지. 96을 전체 120에서 빼서 얘는 24 이렇게 구하는 게 맞긴 해. 근데 아까 개별적으로 좀 해보라 그랬죠? 자, A1, B1 이웃하고 A2, B2 이웃하는데 A3, B3만 이웃하지 않게끔 하겠다. 그 말인 즉슨 A1, B1, A2, B2 and A3, B3는 마주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는 8가지가 있고 세 커플 중에 누구? 그래서 곱하기 3 해주면 24가 이렇게 손쉽게 나오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풀면 4개 중에
하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보통 두 개가 틀리죠.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죠? 그 밑에 있는 233번 해보시면 이거 한번 해봐요. 시중에 있는 그냥 문제집을 보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괜찮은 문제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나눠서 fn부터 먼저 구해보세요. 경우의 수는 그냥 자신감이에요. 일단 틀려도 좋으니까 결과물까지 내세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중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이 언제부터 수학을 싫어하나 이렇게 쓱 보면 2차 방정식의 활용 이런 식의 어떤 활용 단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근해 공식 같은 거 주어주면 2차 방정식은 누구나 다 풀 수 있죠. 그런 같은 맥락으로 조합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 조건으로 수식을 만들어내야 돼. 자, n이 짝수일 때는요, fn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홀짝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고 그 바람에 홀수도 이웃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2, 4, 6 뭐 이렇게 배열하는 짝수 배열하는 가지수가 k-1팩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홀수를 배열하는 거는 그냥 k팩인데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1과 n은 이웃하지 않는다. 즉, 요 옆에 1은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하, 그럼 1을 먼저 쓸 때에는 남아있는 이 K의 칸 중에서 두 개를 제외하고 1을 쓰세요. 그러고 나면 남은 홀수들을 쓸 수 있는 게 K-1팩이 되는 거죠. 이게 F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N, 즉 N으로 굳이 쓰자면 2분의 N-1팩,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 그리고 2분의 N-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K로 표현하는 게 문제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짝수가 하나 적기 때문에 어딘가는 홀수가 이렇게 홀수 두 개가 모여 있게 돼요. 나머지들은 홀수가 다 하나씩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한 군데에만 홀수가 두 개씩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모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 1, 1, 1 써놓고 나면 남은 빈자리에 짝수들을 채울 때에는 앞에서는 K-1팩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K팩이에요. 그냥 K팩. 2, 1, 1, 1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냥 K팩. 그 다음에 이제 홀수를 채울 때에는 1과 n이 여기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 즉 K 플러스 1 팩에서 홀수들을 배워라는 K 플러스 1 팩에서 여기에 1과 n이 나란히 오는, 즉 K-1팩 곱하기 2만 빼주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n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한다는 그러면 굳이 표현한다면 n-1 나누기 2팩, 그 다음에 이 안에 거는 2분의 n 플러스 1팩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K-1이니까 n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 K로 표현된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거기 60분의 1이나 되려면 누가 봐도 1번보다 2번이 훨씬 큰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만 나오겠지. 실제로 서술할 때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야겠지만 우리는 직감적인 직감, n이 짝수일 때, 그래서 요거분의 요게 60분의 1이 되는 K를 찾아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꼭 학생들이 막 풀다가 그건 4차 방정식인가? 나와요. 그럼 이거 풀어야 돼요. 적당히 몇 개 넣어보면 답 나와요. 답 나왔어? 네, 그래서 이거 옮겨. 응? 저 정도 문제 해봐야죠. 조합은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은 예전에 그나마 내신에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제 정말 악착같이 하지 않으면은 조합은 맨날 제자리예요. 조합이 맨날 제자리인 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엔 다 이해가 되고 끄덕여지고 근데 집에 가서 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게다가 그 하려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면 한참 후 며칠 지난다. 그러면 다시 과거의 경험으로 문제를 풀려. 그러면은 그 앉아서 3시간 동안 들은 내용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최대한 복습은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K값은 뭐 나왔어?
K야 N이야? N이 12가 나와요. 그래서 K가 6이 딱 나와요. 그래서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적당한 K값 집어넣어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슝.